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드레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실습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툴이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원엠템 표준을 쓰면은 원엠템 표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매번 다른 툴들을 가지고 한번 튜토리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웃라인 보시면은 여기 좀 의미 있게 보실 만한 게 노드레드 레시피 for 원엠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노드레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소개는 제가 바로 뒤에 드리겠지만은, 노드레드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사용하면은 내가 어쨌든 간에 원엠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기본이 되는 몇 가지 팁들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레시피니까 이제 조합을 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신다면, 지금 참가하고 계시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자신만이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 이제 만드실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레시피를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미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그 플로우 파일을 직접 이제 내려받아가지고 한번 돌려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캡처만 올려놨는데, 계속 교환은 이제 이미지 상으로만 있고요. 플로우 파일은 제가 안 드렸고, 이런 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작성되는 그런 플로우를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노드레드를 활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만들 수가 있는지,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재밌어 보이는 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면은 단순히 그냥 뭔가 텍스트만 잔뜩 있는 뭔가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메일도 날라오고 지도도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구나, 그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도구는요, 지금 앞에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세 가지는 이미 다 설치를 하셨을 거고요. 상반기 교육을 들으신 분이든 안 들으신 분이든 이제 저희 상반기 교환 녹화된 거 아까 유튜브에 올려뒀던 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 개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드를 들어가는 이 툴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 실제로 노드레드 안에서 일종의 뭐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플로우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플로우 파일도 지금 이 교환, 특히 2장에서 레시피로 저희가 전달하는 6개의 플로우는 이미 제가 만들어서 기세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임포트해서 각각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데 주로 많은 시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노드레드 이제 오버뷰로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노드레드는 공식 사이트에 가보시면 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튜브 보면 실제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예제들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실 모든 그 교환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다들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그쪽으로 맞춘 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모비우스도 지금 자바스크립트 노드.js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Vue.js도 말 그대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이고, 이 노드레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프론트엔드에서 쉽게 무언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툴인데, 실제 이게 동작하는 환경은 노드.js고, 말인즉슨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딩이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면 저희 교환들을 쭉 따라오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그림은 그래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형상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각각의 이런 둥근 이런 박스가, 모서리가 둥근 이 박스를 이제 노드라고 부르는 거고, 각각을 쭉 이제 있는 형태로 일종의 프로그램 하나를 작성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뭔가 있는다고 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 엄청 근사한 어플리케이션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자바스크립트 코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내가 일부 펑션들을 채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이미 설정된 설정 변경만으로도 이제 코딩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고요. 그건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 그대로 이제 요거 하나 자체를 이제 플로우라고 부르는 만큼, 결국 저희가 이제 IoT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무언가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플랫폼에 올려보낸다든가, 아니면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내가 획득을 하든, 아니면 통지 메시지를 에이싱크로너스로 받든,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떠한 절차로 내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해서 눈에 보여주든 파일로 로깅을 하든 그런 형태가 될 텐데요. 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가 이렇게 노드 그다음에 쭉 타고 넘어가고 그다음 노드를 흘러보내고 이런 플로우 형태로 직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IoT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되게 직관적으로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제 입장에서는 이런 교환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설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는 제가 여기다가 설치를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화면을 먹이시면은 이제 노드레드가 설치가 될 거고요. 뭐 npm 인스톨에 글로벌리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글로벌로 설치를 하는 거고 노드레드라고 하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모듈 형태로 다운받을 겁니다. 리눅스라든가 아니면은 맥 환경에서는 지금 그 디펜던시 쪽 에러가 나는 게 하나가 있을 텐데요. 그것 때문인지 실제로 공식 홈에서도 이런 unset 펌이라고 하는 옵션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윈도우에서 해보시면 이거 없이 이 명령어만으로도 아마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행은 저는 뭐 이미 설치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노드레드라고 그냥 커맨드만 먹이시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나의 로컬호스트에서 1880 포트에서 이미 서버가 실행 중이다 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요. 제가 이미 켜놓긴 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로컬호스트에 해당하는 127.0.0.1에서 1880 포트로 들어가면 이렇게 노드레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의미하는 게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 노드레드라고 하는 이 서버를 어딘가에 구축해 놓고 내가 그 IP에 HTTP로 내가 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뭐 나트라든가 파이어로든가 이런 조치가 되어 있어서 원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원격에다 설치해 놓은 노드레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한 좀 장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도 지금 노드레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시스 팔카처럼 지금 로컬 PC에다가 노드레드를 설치를 하고 실제로 이 노드레드를 위한 그 프로그래밍 자체를 웹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런 노드레드 프로그래밍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원디바이어스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있는 게 라즈베리 파이인데 라즈베리 파이의 요즘 버전들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깔면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라즈비안 OS에 노드레드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노드레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은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으로 IP로 접속해서 아까처럼 브라우저로 해당 IP를 입력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노드레드 접속을 하면 내가 PC 환경에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동작하는 노드레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점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도 이제 지금 그 서비스 형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AWS에도 이런 노드레드 같은 것들을 이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지원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원격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원격의 PC에서 브라우저 환경으로 무언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걸 조금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레드 저도 사실은 이걸 최근에 이제 조금 계속해서 이제 저희 과제 같은 데도 좀 쓰고 있는데요. 좀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툴 안에도 이제 그런 팁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헬프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궁금한 거는 구글을 검색하다 보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가서도 기본적인 튜토리얼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다큐멘테이션도 노드레드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고 이것도 사실은 노드레드 웹에서 이제 제공하는 건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구글에 검색하다 보면 이미 노드레드의 다큐멘테이션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사실 거의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코딩, 특히 이제 노드.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환경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npm 모듈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요 노드라고 하는 툴이 매우 쉽고 강력한 그런 프로그래밍 도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역점을 두고 설명드릴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노드레드의 레시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아까 저희가 구동했던 초기 버전으로 구동했던 이 노드레드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왼쪽을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막 놓게 되면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팔레트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로우를 편집한 영역이고 오른쪽에 이제 패널들을 보시면은 여기 뭐 정보를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서를 보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뭐 코딩할 때 콘솔 창에 여러 가지 콘솔 로그를 찍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메시지들을 디버깅 정보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특정 노드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아니면 여기 전체적인 이제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인 이런 메뉴들도 숨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뉴는 아마 보통 요즘 웹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 짝대기가 이렇게 메뉴바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메뉴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실 때는 이렇게 쭉 긁어놓고 그냥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교환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이제 그 해외 쪽에다가 튜토리얼을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장표를 영어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노드레드에 있는 것도 제가 환경 설정을 영문으로 바꿔서 그 실제 모든 캡처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거 그냥 보기 쉬우시라고 메뉴 찾기 쉬우시라고 여기 설정 가서 언어를 영문으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뭐 여기 이 똑같은 플로우를 다시 한번 로드 하셔도 되고요. 새로 고침하면 모든 인터페이스가 이제 영어로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레시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레시피 자체는 지금 여기 장표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처럼 실제로 아까 저희 프리리퀴짓에 있던 것처럼 여기에서 플로우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그 파일 안에 플로우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몇 번 플로우를 설명하는 건지가 있고요. 그러면 설명을 직접 노드레드를 하기 위해서 그 플로우 파일을 불러와서 실제 여기에 쭉 한번 임포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메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임포트를 하시고요. 제가 저 링크를 따라가게 되면 실제로 요 저희 퍼블릭 리포지토리 오게 돼 있고요. 요거 zip 파일로 받으신 다음에 zip을 해제하시면 저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파일은 요 JSON 파일이고요. JSON 파일 그냥 한번 잠깐 보시면 이거는 노드레드에서 실제로 이제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할 때 쓰는 자기네들 이제 포맷으로 이제 지금 만들어놓은 파일이고요. 저거를 이제 한번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요 클립보드 창에서 여기 파일로 임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클립보드 상의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그 파일을 그냥 컨트롤 V로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노드레드를 설치하게 되면 로컬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뭐 임포트하고 익스포트 하는 거라서 이거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 단위로 혹은 외부에서 예를 들어 아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요 클립보드를 통해서 넣고 붙여넣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JSON 파일을 그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지금 기사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을 이제 열기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예를 들어 여기는 JSON 파일을 쭉 긁으셔가지고 컨트롤 C 해서 지금 클립보드에 복사를 했고요. 뭐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게 되면 방금 제가 그 기사에서 카피한 그 플로우 파일이 있고요. 결국엔 JSON 파일을 로드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를 하면 지금 현재는 몇 개 에러가 뜰 거예요. 에러가 뜨는 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애그리게이터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는 아직 그 뒤에 부분에서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걔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노드를 너가 썼어 라고 하는 방금 에러 메시지 보신 거고요. 그건 설치를 하면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던 플로우 1 말고 지금 이건 닫아버리겠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딜리트 하게 되시면 필요 없는 그 플로우는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환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첫 번째 플로우 1번이 지금 현재 위에 있고 뒤에 장표에 있는 플로우 2번부터 6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은 아까 에러 메시지에 썼던 아직 설치되지 않은 노드를 임포트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고 다시 로드를 하게 되면 저런 표시들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에러가 나는 걸 먼저 일단 좀 설치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뒤에 사실 장표에 나오는 건데 그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게 그냥 설치를 한번 해버리겠습니다. 네. 여기 대시보드라고 하는 노드를 설치하게 되면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 일종의 패키지 설치하게 되면 요 노드들이 쫙 설치가 됐는데요. 그게 지금 저 플로우 6에 이제 들어가 있고 제가 다시 로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신규 노드를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일단은 노드의 이름이 이제 대시보드인 거고 대시보드인데 정확한 플레임은 노드레드 대시보드 요걸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방법도 제가 여기에 넣어놨는데요. 이제 메뉴바 가가지고 그 왼쪽에 있는 요 영역도 이제 팔레트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 대시보드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매니지 팔레트 가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노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인스톨이라고 하는 탭으로 가시게 되면 내가 인스톨할 것을 실제 검색해서 온라인에서 실제로 내려봤고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됐던 대시보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요. 아까 제가 이제 장표에 써놨던 것처럼 제가 설치할 게 노드레드 대시보드고요. 여기에 이제 인스톨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그 노드들이 그 대시보드 일종의 패키지를 통해서 전부 설치가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로드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처럼 로드를 했을 때 나타났던 그 에러 팝업이 지금 안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클릭을 해서 지금 요 디버그 창에 뭐가 뜨는지 디버그 노드에 의해서 이 디버그 창에 뭐가 뜨는지 보고 싶으니까 지금 여기 디버그 아이콘을 눌러서 이제 디버그 창을 이제 활성화 시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장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헬로 노드레드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노드에 어떤 노드에서 이런 메시지를 찍는지 노드 이름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에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네임을 제가 my debug를 했고 그래서 이제 노드 안에도 my debug라는 라벨이 이제 표시가 된 거고요. 여기 창에서 보신 것처럼 my debug라고 하는 노드에서 이런 메시지를 실제로 그 디버그 창에다가 콘솔로 뿌려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도대체 그러면 헬로 노드에 들어가는 이 스트링을 누가 준 거냐? 당연히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건데 요 인젝트 노드에서 이런 메시지를 여기에다 넘겨줬고 그 메시지를 뭔가 프린트 문처럼 여기서 이제 화면에 찍어줬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얘는 그 디버그 노드인데 실제로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아웃풋으로 뱉을 거냐, 아웃풋을 내보일 거냐, 내가 메시지 .payload라고 하는 거를 내가 파싱을 해가지고 이 화면에다가 뿌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노드 간에 이 선을 쭉 타고 흘러가는 것들은 결국에 이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인데요. 메시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어떤 속성을 넣을지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코딩을 통해서 충분히 아무거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버그라고 하는 이 노드에서는 요 앞에 노드, 지금 여기에서 전달한 메시지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있는 페이로드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이렇게 출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럼 이 앞에서는 메시지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다음에 넘겨줄 메시지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페이로드라고 하는 속성에 이러한 값을 이제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거를 직접 한번 볼 텐데요. 이걸 이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노드의 이름이 그냥 인젝트로 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인젝트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실제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인젝트 노드를 설정했냐면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의 페이로드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여기 보시면 지금 스트링 타입인데 스트링인데 헬로 노드라고 쓸 거야 라고 이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젝트 노드는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그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가 넘어가고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에서 페이로드라고 하는 속성을 파싱을 해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디버그 창에다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나중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어디다가 그럼 이 아웃풋을 출력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나눠드린 거에는 지금 두 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디버그 윈도우고 하나는 시스템 콘솔입니다.
기본으로 처음에 이 디버그 노드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디버그 윈도우가 지금 요 화면상의 말 그대로 디버그 윈도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다 뿌리게 돼 있는데 이거 시스템 콘솔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고 방금처럼 저희가 메시지를 제가 출력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콘솔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디서 실행하셨던 간에 이 노드레드가 실행 중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뭐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헬로 노드라고 하는 게 시스템 콘솔에도 같이 이제 그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 단순한 플로우에서는 그냥 여기서 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나중에는 뭐 익숙하신 이런 콘솔 화면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옵션을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를 해볼 텐데요. 교환에 뭐 물론 있는 내용입니다. 교환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요 디버그 창에다가도 보일 수 있도록 첫 번째를 체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를 체크하게 되면은 지금 노드레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콘솔 창에다가 실제로 그 디버그 메시지를 뿌려줄 수 있다. 디버그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실은 뭐가 됐든 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은 저희 예제상 앞에서 뭔가의 메시지를 인젝트하는 노드 자체에서 나는 페이로드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헬로 노드를 뿌릴 거다라고 했고, 여기서 여기에 전달하는 페이로드라는 속성의 그 값이 있기 때문에 페이로드라고 하는 걸 이제 파싱한 거고요. 예를 들어 나는 그런 페이로드 2라고 하는 속성을 난 파싱해서 뿌려줄 거야. 그러면 얘도 당연히 페이로드 2에다가 뭔가 값을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설정을 변경했으니까 지금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코드가 변경되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시고 앞에 거랑 뭐 메시지가 다른 경우는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 지우시고 싶으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디버그 창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변경했던 이 메시지 헬로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어떤 걸 보여드린 거냐면 내가 이 헬로라고 하는 이 스트링 리터럴을 지금 페이로드가 아니라 기본으로 되어 있는 페이로드가 아니라 페이로드 2라고 하는 속성에다 값을 넣어서 이 다음 노드에다 던진 거고, 이 다음 노드는 페이로드 2라고 하는 것을 파싱해 가지고 여기 두 가지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무조건 페이로드라고는 기본 속성으로만 주고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이해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메시지에다가 내가 뭐가 됐든 간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다 원하는 값을 다음 노드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노드레드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문자를 하나 찍은 거였고요. 그거는 사실상 노드레드를 이해하는 뭐 가장 기초적인 개념일 뿐 이게 원M2M이랑은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M2M과 관련해서 무언가의 가장 기초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아까 이제 오전 교육에서도 나왔고 이제 3번 교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원M2M에서는 무언가 리소스 트리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무언가의 기존에 있는 리소스들을 읽을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리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툴들로 저희가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번째 레시피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노드레드를 이용해서 원M2M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으로 있는 루트 리소스에 해당하는 CSE 베이스 리소스 인스턴스를 읽어와서 화면을 출력해보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요 아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가운데 거 먼저 보여드리면 HTTP 리퀘스트 노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노드레드에서 제공해주는 노드이고요. 말 그대로 내가 게시든 포스트든 푸시든 딜리시든 HTTP의 여러 가지 그런 메소드를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URL에다가 내가 뭔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 응답을 내가 받은 다음에 내가 그거를 스트링 형태든 아니면 버퍼 형태든 아니면 제이슨 오브젝트 형태든 리스판스를 그 다음 노드로 넘겨줄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하는 게 요 지금 HTTP 리퀘스트 노드인데요. 오전에 지금 다른 분이 채팅창을 질문 주셨었는데 XM2M 여기다 좀 써드리면요. 이건 HTTP 바인딩에 나오는 건데 바인딩 규격에 나오는 건데 XM2M RI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셨고, 이거는 원M2M에서
그 필수 헤더로 선언하고 있는 몇 가지 중에 리퀘스트 아이덴티파이에 해당하는 건데, 만약에 이 다른 설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URL은 주어져 있고 메소드는 있지만 원M2M에서는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 값을 헤더로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처리하지 못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원M2M에서 필수 헤더로 정의하고 있는 요 세 가지 값을 저희가 그 사전에 이 리퀘스트를 날리기 전에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그걸 세팅하고 있는 값 자체는 그 메시지의 헤더스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저희가 제이슨 형태로 우리가 헤더에 넣어야 되는 그런 값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왜 허그하는 이름 중에 뭐 HD도 아니고 헤더스라고 하는 속성의 이름 넣었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나중에 문서를 찾아보시면 이 HTTP 리퀘스트 노드에서 URL은 여기다 설정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설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헤더를 설정하는 그런 인풋 UI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걸 이제 코딩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익스텐션 헤더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요 자스퍼를 보시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앞부분에서 메시지.헤더스에다가 헤더스에다가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저희가 원엠템 표준에 정리한 세 가지 헤더를 이미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토픽은 솔직히 여기 그냥 써준 거지 뭐 없어도 여기서 무관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세 가지 헤더 값이 요 값들이 키밸류 페어들이 헤더스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 이 메시지 오브젝트에 들어가고요. 그 오브젝트가 통째로 요 다음 노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받았을 때 지금 여기서는 뭐 메소드라든가 URL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재 노드에서 세팅되지만 이미 그 전 노드에서 헤더스라고 하는 속성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노드가 동작을 할 때 무언가의 HTTP 리퀘스트를 실제로 이 주소로 게시라고 하는 메소드로 요청을 할 때 앞에서 설정한 헤더스 속성이 같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요청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리스폰스가 왔을 때 그거를 제이슨 오브젝트로 제이슨 파싱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메시지.페일로드라고 하는 공통적으로 쓰는 그 속성에다가 담아서 요 다음 노드에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 요청해서 서버에서 받은 응답을 메시지.페일로드에다가 제이슨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넘겨주게 될 거고 그 오브젝트를 실제로 여기서 말 그대로 페일로드 속성으로 그냥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이미 그 저희 요 로컬에서 모비우스 그 서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날려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플로이를 하면 이제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방금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여기 설정에서 결과를 오브젝트로 받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오브젝트로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CS 베이스를 조회했으니까 m.cb라고 하는 이거는 키 아래 그 CS 베이스 리소스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번거롭게 좀 클릭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바로 콘솔에 찍는 게 아니고 내가 방금 조회해서 얻어진 무언가의 리소스의 특정한 속성을 또 파싱해서 나만의 뭔가 로직에다가 이제 활용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오브젝트 형식으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제를 일부러 보여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오브젝트로 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HTTP는 결국에는 내가 스트링 형식으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 그때 받은 거 버퍼로 받은 거를 내가 스트링 형태로 줘라고 저희가 만약에 설정을 변경하고 다시 디플로이를 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요청하게 된다면 그 응답을 버퍼에서 이제 스트링으로 변한 다음에 여기로 넘겨주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링 형태로 바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노드레드의 아주 기본적인 뭐 헬로 노드레드 찍는 거고 헬로 노드레드의 원M2M 버전, 원M2M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뭔가를 조회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플로우 1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 이제 플로우 2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원M2M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특히 이제 이 노드레드 어플리케이션도 결국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M2M 일종의 뭐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만드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대부분은 내가 클라이언트로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원M2M 플랫폼 지금 여기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이 모브스 플랫폼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된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로직을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리퀘스트 노드를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CSS 베이스를 조회하든 아니면 컨테이너를 조회하든 아니면은 심지어 이제 이건 조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리소스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 이 HTTP 리퀘스트 노드를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딜리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헤더 같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헤더 세팅을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작 이제 필요한 거는 앞에 이제 Vue.js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내가 리퀘스트를 보내서 응답을 받는 거는 이제 이런 걸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응용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예를 들어 뭔가 서브스크립션, 구독을 걸어가지고 이벤트 데이터를 내가 실시간으로 받아서 뭔가 그 데이터를 그 서비스에 활용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레시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원엠템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 바인딩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그 중에 이제 아마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전혀 구현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HTTP랑 이제 MQTT를 지원을 하고 있고, 노티피케이션 자체도, 통지 메시지 자체도 그 HTTP랑 MQTT로 저희가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이 추상적이지만 이 모비우스 서버가 나한테, 이 노드레드 어플리케이션한테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노티피케이션을 나한테 줄 때 그거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한 레시피가 뭐냐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이제 흔히 쓰는 게 저희가 이제 HTTP니까 HTTP를 설명드리고, 당연히 로컬에서는 잘 동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모비우스가 이제 퍼블릭한 그런 IP 환경에 있는데, 원엠템 플랫폼이 이제 구동이 되고 있는데 내 PC가 무언가의 공유기 뒤에 있다거나 등등등등의 이슈로 그 외부의 리퀘스트가 나의 PC 환경으로 인바운드로 보낼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저희가 HTTP를 쓰지 못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어벽 설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유기에서 뭐 DMZ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요. 그럴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엠템에서 표준을 제공하는 MQTT 바인딩을 통한 노티피케이션 에이싱크로너스 메시지를 직접 수신하는, 브로커를 통해서 직접 수신하는 건데요. 그것도 저희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HTTP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모비우스라고 하는 원엠템 플랫폼에서 실제로 노드레드 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게 이름을 제가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좀 지어놓은 건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노드인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실제로 노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HTTP in이라고 하는 노드입니다. 실제로 여기 아래서도 보시면요, 여기에 그 HTTP in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외부에서 HTTP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여기 설명대로 HTTP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결국에 HTTP 그냥 서버를 간단하게 띄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교육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는 저희가 HTTP 에코 서버를 열어서 간단한 소스 코드로 된 HTTP 소스 코드 그 에코 서버를 열어서 콘솔 창에다가 노티피케이션이 오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이 노드레드에서 제공하는 HTTP in이라고 하는 노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HTTP 웹 서버를, 뭐 쉽게 말해서 웹 서버를 돌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리스트할 결국에 이제 이게 일종의 HTTP 서버이자 REST 서버인데요. 내가 어떤가의 그 서버 주소 다음에 노티라고 하는 그 패스로 포스트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내가 메시지를 받아서 그 다음 노드에다가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노티 리시버라 부른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무언가의 원엠템 리소스에다가 내가 실제로 이 127 0.0.1 1880 슬러시 그다음에 샵 그다음 플로우가 아니라 슬러시 플로 노티라고 하는 URL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는 구독을 원엠템 플랫폼에다 걸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의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실제로 이 우리가 설정한 여기 주소로 노티피케이션이 오는지를 저희가 볼 겁니다. 그거를 보는 게 실제로 여기 노티로 들어오면
그 메시지를 이제 요 다음 노드로 이렇게 뿌려주게 될 텐데요. 아까 보셨던 그 디버그 노드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대로 여기 앞에서 만약에 메시지라는 오브젝트의 페이로드라는 속성에 뭔가를 담아서 주면 나는 그거를 이 디버그 윈도우 오른쪽에다 표시해 줄게라고 하는 기본 설정이고요. 그러면 뭔가가 날아올 때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시면 앞에서는 사실은 하나 뭐 원투원으로 저희가 이제 플로우를 이렇게 좀 그렸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에서 만약에 세 가지로 이제 갈래가 나가게 되면 똑같은 메시지를 이렇게 세 개의 노드에다가 똑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노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무언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 받았을 때 화면에 뿌려준과 동시에 여기서는 보시면은 HTTP 리스폰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리퀘스트를 받았으니까 리스폰스를 주는 것을 제가 이제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노드에 표시된 이름이고요. 내가 어떤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상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모비우스에다가 HTTP로 잘 받았어라고 하는 205K를 넘겨주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원M2M에서 응답 헤더 이제 다른 것들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XM2M-RI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뭐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헤더도 세팅할 수가 있고 리스폰스 코드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200을 넘겨주는 게 뭐냐, 이건 그냥 교환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앞에 중간에 어떤 노드를 하나 더 둬서 내가 받은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인지 한번 판별을 하고 그 메시지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 리스폰스 노드에서 200을 보내주고 아니면은 다른 코드를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코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노드레드를 이용한 원M2M 첫 번째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한 플로우는 좀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OK를 넘겨주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을 받았을 때 그 메시지 자체를 지금 또 하나의 그 노드에다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건 이제 처음 보시는 거고 이렇게 F가 그려져 있는 게 이런 펑션 노드입니다. 펑션 노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해서 나만의 로직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드인 거고요. 표시되는 이름 자체가 그냥 parse note라고 저희가 이름을 이게 안 작아지네요. 지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셋업이 있고 노드가 시작할 때 끝날 때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보통 지금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앞에 노드에서 메시지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받았을 때 내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이 그 HTTP in이라고 하는 녀석이 뭔가 퍼스트 메시지를 이러한 패스로 받게 되면 여기엔 없지만 뭐 매뉴얼에 써져 있을 거고요. 받은 메시지 자체를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서 스트링인지 오브젝트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를 받은 거를 message.payload라고 하는 기본 속성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흘려주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짜여진 첫 번째 라인의 코드는 방금 내가 받은 메시지 오브젝트의 페이로드라는 속성을 난 노티피케이션에 담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드를 다시 보니까 어쨌든 지금 받은 메시지는 스트링 형태가 아니라 버퍼에서 읽어서 JSON 오브젝트 형태로 지금 넘겨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파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노티피케이션의 오브젝트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는 사실 상반기 때 노티피케이션 메시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장표에 정리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메시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메시지를 파싱 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내가 추출해 내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제가 좀 달리 하려고, 왜냐면 이 디버그 창에 막 메시지가 이제 뜰 때 만약에 이제 디버그 얘도 활성되어 있고 얘도 활성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름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름을 좀 지어주게 되면 해당하는 이름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디버그 1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고 디버그 3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줬고요. 실제로 디버그 창 자체도 이렇게 켜고 끄고를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디버그 창만 내가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무언가 노티피케이션이 노드레드가 지금 열고 있는 이 IP 포트에 슬래시 다음에 노티라고 하는 패스로 퍼스트 메시지가 왔을 때 이렇게 처리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려면 노티피케이션을 모비우스를 통해서 발생시켜서 실제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장표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장표에 보시면은 조금에서 좀 키워드리면은 상반기 교육 때 저희가 썼던 그런 리소스 트리이긴 한데요. CSS 베이스 이건 실제로 모비우스라는 이름의 리소스를 제가 표현한 거고, 그 벌브 1 아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뭔가 전구 1의 스테이터스 값이 뭔가 센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리소스를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스테이터스 아래 이 NET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뭔가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타입인데요. 뭔가 차일드가 생성되는 이벤트 타입을 3이라고 원엠템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리소스 아래 뭔가의 리소스가 새로 생긴다면,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여기다가 메시지를 보내줘,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보내줘라고 하는 서브스크립션을 저희가 이 스테이터스 아래다가 이제 리소스, 차일드 리소스를 만들게 될 건데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혹시나 이제 상반기 교육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 교환 보시면은 저희가 이 NU, RN, 뭐 ENC, NET 뭔가 수많은 이런 약어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 건지 플레임의 이제 실제로 의미는 표준 규격에서 찾아보셔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름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그 원엠템의 여러 가지 그런 숏네임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게 다 숏네임으로 프로토콜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저희 기트에서 내려 받으셔가지고 HTML을 바로 실행하시면은 설치 없이 이러한 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예를 들어 NET 탐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좀 암호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숏네임 NET가 뭔지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타입이다. 실제로 이제 3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3이라고 하는 그 이뉴메레이션 값 자체는 표준을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NU라고 하는 거는 노티피케이션 URI입니다. 결국엔 노티피케이션 어디로 받을지를 실제로 내가 구독을 걸면서 여기다가 나중에 노티피케이션 보내줘 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럭처로 저희가 한번 이 벌브1의 스테이터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는 저희가 지금 포스트맨을 변수로 넣어놓은 건데 실제로는 이 로컬호스트 7579 그 다음에 이거는 모비우스 벌브1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URL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서브스크립션 구독 설정을 모비우스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네, 실제로 이렇게 IP랑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비우스라고 하는 CSS 베이스의 리소스 네임이 들어가 있고 장표처럼 이 리소스가 일단 있는 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설명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각을 하겠지만 컨테이너 리소스이고 실제로 그 컨테이너 아래 여러 가지 인스턴스,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최근 마지막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이렇게 LA로 조율해 보시면 제가 on이라고 하는 값을 임의로 하나 넣는 게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임의 값을 더 추가를 할 텐데 on이든 off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값을 저희가 추가할 텐데요. 그 추가한 데이터들을 기록한 데이터들을 노티피케이션으로 노드레드가 노티피케이션 받는 건지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있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똑같은 모비우스의 벌브1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방금 저희가 조회했던 이 리소스에다가 저희가 구독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구독 설정은 리소스 네임, 아래는 리소스 네임인데 뭐든 지금 현재 상관없는 거고 저희가 뭔가 차일드가 생성될 때 이벤트 노티를 받아보고 싶어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크라이테리아,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 조건 중에 이벤트 타입을 3으로 하는 그런 구독 설정이고요. 나는 지금 아까 썼던 거네요. 1880의 장표대로 노티. 저희가 실제 노드레드를 이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로컬호스트인데 노드레드가 돌고 있는 포트 서버에다가 노티라고 하는 패스에다가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줘 라고 하는 설정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포트를 안 바꿨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구독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노드레드로 들어가 보자면 구독을 마쳤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데이터를 새로 넣어줄 때마다 노티피케이션이 이제 모비우스에서 노드레드로 실제로 여기서 지금 리슨하고 있는 그 패스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인스턴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비우스 그 다음에 지금 로컬호스트 727에서 들어오는 모비우스의 벌브1의 스테이터스에다가 아까는 on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한번 생성을 해볼 거고요. 메시지를 생성한다는 거 의미 자체가 예를 들건데 벌브1이라고 하는 그 전구가 현재 상태가 이거야 라고 자기가 이제 뭔가 위에다 올려보내주는 게 있는데 나 지금 켜졌어 꺼졌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원엠템 플랫폼인 모비우스에다가 이제 올려보내주는 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될 거고요. 잠시만요.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네. 저희가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실제로 스테이터스에 뭐 이러이러한 값들이 이제 새로 생겼다는 이제 플랫폼의 로그가 있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희가 네. 디버그를 지금 요거 디버그 3만 켜놨었는데 디버그 3에 보시면은 방금 저희가 생성한 오프라고 하는 컨텐트가 찍혀서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있긴 한데 그중에 여기 이제 코드 자체에 저희가 그 보시면은 노티피케이션 전체 메시지 중에 컨이라고 하는 실제로 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컨텐트라고 하는 뭔가 내가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에 쓰여 있는 컨텐트인데요. 요 컨텐트 값을 파싱해서 지금 이 다음 노드로 이렇게 넘겨준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파싱하는 게 실제로 보면 이 LT라고 해서 모든 리소스는 마지막 그 생성된 시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수정된 시각이 있는데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시각이 이제 수정된 시각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제 생성됐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파싱을 해서 변수에다가 지금 대입하고 그 두 개의 값을 내가 이 다음 노드에 흘려보낼 메시지의 페이로드 속성에다 이렇게 오브젝트로 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턴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컨이랑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값들을 내가 이제 추출해가지고 요 다음 노드에 보냈기 때문에 페이로드 안에다가 그 페이로드 안에 있는 두 개의 속성인 컨과 타임스탬프가 이렇게 이제 디버그 3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는 요거를 한번 켜보고 다시 또 메시지를 만들어 보게 되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요렇게 이제 흘러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메시지가 어떻게 보이는데 노티피케이션 메시지가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두 가지 속성들을 추출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디플로이를 다시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이제 on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지금 디버그 1에서는 보시면은 지금 오브젝트 형태로 이제 받아왔고요. 오브젝트가 이제 전체 이제 키는 M2M SG 싱글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subscription reference 이러한 subscription 우리 만들었던 이러한 리소스 때문에 만든 노티피케이션이야. 내가 너한테 이 subscription 때문에 보낸 노티피케이션이야라고 알려주고요. 노티피케이션의 이벤트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벤트 데이터는 이러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리프레젠테이션 안에는 저희가 좀 전에 플랫폼에 생성된 이 M2M CIN 컨텐트 인스턴스의 리소스가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의 통으로 이렇게 담겨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모비우스가 지금 보내준 건데 보내준 그 타겟 자체는
아까 저희가 서브스크립션 설정해서 했던 것처럼 이러한 주소고요. 이러한 주소를 저희가 이 구독에다가 설정했던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구동하고 있는 노티피케이션 핸들러가 HTTP 지금 요 서버 IP 포트 그다음에 요 패스로 구성된 그 현재 그 REST 서버가 일종의 REST 서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HTTP로 뭔가의 노티피케이션을 노드레드가 받아가지고 단순히 뿌려주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고 실제로 내가 의미 있는 값들을 추출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또 다른 이제 펑션 노드나 다른 노드를 쓰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추출되는 것을 제가 이제 디버그 노드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걸 위해서 일단 이 두 개는 또 비활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HTTP는 워낙에 이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좀 더 와닿으실 거고, 제가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모비우스는 저 밖에 외부 네트워크 퍼블릭망에 있고 지금 내가 지금 구동하고 내가 지금 뭔가 개발하고 있는 노드레드 자체가 뭐 공유기 뒤에 있다거나 이래서 지금 프라이빗 IP에 몰려 있어서 HTTP로 메시지를 받을 수 없을 때, 인바운드 메시지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뭐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MQTT 브로커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에이싱크로너스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받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공유기 안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모비우스가 어디에 있던 간에 원앱된 플랫폼이 어디에 있던 간에 실제로 그 에이싱크로너스 메시지를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MQTT 노티피케이션을 실제 표준에 의해서 어떻게 받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 노드레드로 다시 넘어가면 요 아래 파트가 실제로 그 MQTT로 노드레드를 이제 받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따로 설치를 안 했고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쪽의 팔레트에 가보시면 MQTT in이라고 해서 내가 MQTT 특정 브로커에 접속을 해서 특정 토픽에 내가 그 구독을 해서 그 메시지들 받아오는 게 기본 노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MQTT에다가 내가 일종의 클라이언트로서 브로커에다가 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노드가 되겠죠. 일단 저희는 노티피케이션을 에이싱크 메시지를 받는 입장이니까 MQTT in 노드를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장표에도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맨 처음에는 만약에 이걸 끌어다가 이제 놓으시면은 이제 MQTT 내가 어떤 브로커에 붙을지 내가 접속을 할지 이제 서버 설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설정해 놓은 거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이 MQTT 브로커를 추가해라라고 하는 이 메뉴만 드롭다운에 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 편집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 그 MQTT 브로커, MQTT 서버에 접속할지를 여기다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설정을 하게 되시면 이제 다른 플로우에서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비우스 설치하는 그 상반기 교환에 의해서 저희가 이미 모비우스도 지금 구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스키토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 MQTT 브로커도 현재 로컬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주소를 저희가 그냥 로컬호스트로 써놓은 거고 포트는 저희가 변경한 게 없기 때문에 기본 MQTT 포트인 1883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세팅을 처음에 없으실 때는 이렇게 편집 누르셔가지고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MQTT 브로커에 내가 접속은 했는데 어쨌든 MQTT 브로커가 말 그대로 브로커리지 그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그런 토픽을 리슨하고 있어야 내가 구독을 하고 있어야 그 토픽에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낼 때 그걸 내가 이제 중계해서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오도록 MQTT 토픽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텐데 HTTP를 통해서 원엠템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HTTP 채팅창을 써드렸던 것처럼 TS0009번이라고 하는 규약 그 문서에 규격에 이제 모든 내용들이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MQTT 같은 경우에는 이제 MQTT 바인딩 TS가 원엠템이 정의되어 있어서 MQTT 브로커를 통해서 실제로 원엠템 프로토콜이 동작할 때 토픽은 어떤 식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써라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픽 이제 표준에 있는 대로 저희가 이제 좀 쓴 건데요. 슬러시로 시작을 하고 슬러시 원엠템 대소문자 아마 구분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리스폰스 받으실 때는 RESP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토큰 스트링을 이제 슬래시로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내는 녀석의 아이디를 쓰고요. 이거는 받는 녀석의 아이디입니다. 보내는 녀석의 아이디, 즉 보내는 녀석이 지금 현재는 모비우스가 CSE이고, 아마 그 모비우스 설치하시면서 그 설정 파일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배포되고 있는 모비우스에, 이거는 리소스 네임이라서 그냥 모비우스고요. 모비우스의 이 엔티티 아이디, CSE 아이디 자체는 현재 모비우스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우스 요 2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가진 이 모비우스가 무언가의 메시지를 MQTT로 보낼 때는 나는 모비우스 2야 라고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우스 2라고 하는 이 토큰 스트링을 이 토픽에다 설정을 하셔야 이 화면상 오른쪽에 있는 모비우스 2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녀석이 보내는 MQTT 메시지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노드레드가 지금 현재 가정상으로는 일종의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이고 MQTT를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노드레드도 이 노드레드 어플리케이션도 뭔가의 엔티티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임의로 노드레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노드레드라고 하는 모비우스 2가 노드레드한테 보내는 모든 메시지들을 MQTT 브로커가 받으면 그거를 나한테 던져줘 라고 지금 노드레드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슬래시 있고 이제 해시태그 있는데, 해시태그는 이게 실제로 MQTT 스펙에 있는 거고, 이건 와일드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오든 간에 나는 다 요 앞에 있는 설정에 의해서 뒤에 뭐가 오든 간에 모든 메시지를 받고 싶어라고 하는 와일드카드 설정이고요. 실제로 이 뒤에 원액된 표준을 보면 이 MQTT 메시지는 실제로 이게 JSON으로 올지 XML로 올지 이걸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픽 이름만 봐서는. 근데 모르는 메시지를 제가 XML 메시지인데 JSON을 파싱한다거나 JSON으로 온 메시지인데 XML 파싱하면 파싱 오류가 나기 때문에 요 뒤에는 실제로 그 JSON이냐 XML을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가 됐든 간에 난 받고 싶어라고 하는 설정이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토픽을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 건지 하는지가 원엠템의 MQTT 바인딩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모비우스 2가 보내는 원엠템 리퀘스트, 근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노드레드라고 하는 아이디에다가 뭔가 원엠템 그 프로토콜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받겠어라고 저희가 MQTT 브로커에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MQTT로 이런 설정으로 이런 토픽의 메시지가 노티피케이션 날라오면 받아서 아까 저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얘가 message.payload라고 하는 페이로드 속성에다 그 값을 오브젝트를 넣어서 이 다음 노드에다가 흘려 보내주게 되겠죠. 그럼 이 디버그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내가 message.payload에다가 노티피케이션을 담아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런 message.payload를 파싱해가지고 나는 디버그 윈도우 여기다 뿌려줄게 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메시지 한번 다 지워버리고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만 드린 거고, MQTT로 아까처럼 봤던 그 벌브 원에서 메시지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MQTT를 넘어올 수 있도록, 노티피케이션 넘을 수 있도록, 그러면 MQTT를 위한 구독을 제가 새로 만들면 될 거고요. 그러면 아까랑 동일한 벌브 원의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구독을 걸 거고요. 이름을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sub1이라고 걸고, 새로운 인스턴스가 차일드로 생길 때 난 노티를 받고 싶기 때문에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타입은 3이라고 하는 표준에 있는 그런 인원값을 쓸 거고요. 여기는 동일하고요. 내가 그럼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때 HTTP는 어떻게 받을 거냐를 여기다가 이제 URL의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MQTT는 토픽으로 저희가 그 메시징을 하지 URL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브로커 주소를 저희가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브로커 주소를 같이 넣어서 URL처럼 쓰는 그 컨벤션이 지금 MQTT 바인딩 원엠템 표준 문서의 바인딩 문서에 써져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표로 넘어가면 여기 써놨을 텐데요. 이벤트 타입은 저희가 동일하고 리소스 네임은 앞에 거랑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요. 이 MQTT라고 실제로 스킴은 아니지만 스킴처럼 이제 써주고 로컬호스트로 쓰셔도 되고 어쨌든 디폴트 저희가 똑같은 그 127.0.0.1에 1883 포트에 제가 붙을 거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로 써도 될 것 같고
1883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가 어떤 앱이야라고 하는 거를 지금 토큰 스트링에 이렇게 넣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쓰게 돼 있고요. 내가 구독을 걸 때. 그럼 노드레드에다가 보내줘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노드레드에다가 MQTT로 이런 브로커한테 써주면 내가 모비우스 너가 2인 건 알고 있는데 모비우스 2가 노드레드를 보내는 노티를 내가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MQTT로 통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구독을 sub1이라고 하는 리소스로 저희가 지금 생성을 똑같이 아까 그 스테이터스 아래다가 차일드 리소스로 생성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보기 위해서 네, 여기로 들어와서 지금 디플로이는 되어 있고 제가 인스턴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버그2 노드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준 건데요. 디버그2 노드를 보시면은 요겁니다. 지금 MQTT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걸 디버그 창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페이로드가 기본적으로 JSON 오브젝트 형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스트링 형태로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MQTT 그 기본 설정, MQTT 설정에서는 네, 여기 제가 스트링 버퍼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스트링 형태로 지금 이 다음 노드로 넘어간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제이슨을 파싱 해가지고 제이슨 오브젝트로 다음 노드로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은 방금처럼 여기는 설정을 변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다시 하신 다음에 다시 뭔가 또 이제 메시지를 만드시면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이제 다음 노드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파싱해서 원하는 값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을 제가 좀 처음 하는 노드레드 강의다 보니까 시간 되게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어느덧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사실은 그 기본 플로우는 저희가 다 플로우 파일을 6번까지 제공해 드렸고 모든 설명이랑 그다음에 팝업 메시지에 대한 뭐 설정 이런 가이드를 저희가 그림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 설명 다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여기는 애그리게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노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월드맵이라고 하는 이 지도에 해당하는 노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이제 2, 3, 4, 5, 6번 플로우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뭐 에러 나는 것 때문에 제가 대시보드만 미리 설치했는데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메뉴로 가셔서 매니지 팔레트 가셔서 예를 들어서 월드맵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아까 그 월드맵에 해당하는 그 5번 플로우를 직접 한번 구동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됐다고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 팔레트에 가시면은 로케이션 관련해서 월드맵에 관련된 4가지 노드가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쭉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만 짧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었고 플로우를 올려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접 한번 짜보시라고 좀 힌트만 좀 드린 건데요. 이것도 설명만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그리게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실제로 여기 그림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값들이 쫙 이제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 주기 아니면 원하는 메시지 숫자 이런 것만큼 내가 뭔가 메시지를 배치를 한 다음에요. 여기네요. 네네 여기 있습니다. 뭐 시간 단위로 배치를 하든 아니면 내가 뭐 카운트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메시지를 내가 쭉 모은 다음에 원하는 그런 단위로 모은 다음에 거기에서 뭐 민평균을 넣는다든가 메디안, 민, 맥스, 서머리, 서메이션 등등등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제 프로젝트에도 나오지만 뭐 1분마다 1시간마다 평균값을 내서 내가 대시보드에다가 평균값을 뭐 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그 평균값 자체를 내가 또 다른 서비스 로직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 플로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인젝트 노드가 아까 보셨던 인젝트 노드인데 클릭할 때마다
내가 뭔가 메시지를 이 뒤로 이제 설정한 대로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설정들을 쓰시면은 실제로 타이머처럼, 타이머는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타이머처럼 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가 돌 때마다 뭔가가 트리거가 되고요. 트리거가 됐을 때 실제로 이 펑션 노드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해서 뭔가의 0부터 10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정수의 숫자를 만들고 만들어진 숫자를 message.payload에다가 설정을 해서 그 다음 노드로 보내게 되면 그 랜덤한 넘버가 여기랑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 플로우에서는 이제 콘솔 윈도우에 계속해서 값이 이제 찍히게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이 애그리게이터 노드에 이제 에버리지를 할 수 있도록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얘들 1초마다 지금 값을 생성하고 있는 거고 3초마다 내가 지금 애그리게이션 하기 때문에 뭐 3개의 메시지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에버리지를 구하게 될 거고요. 민밸류를 구하게 될 거고 그것 또한 민밸류를 3개 3초마다 메시지를 모아서 민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넘기게 되면 3초에 한 번씩 이 에버리지라고 하는 디버그 노드에서 이런 에버리지 값이 이게 뜨게 될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예제 플로우를 이제 나중에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쓰시면은 뭐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저희도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데 예, 이메일 노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샘플 플로우에서는 제가 이메일 얼럿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트리거를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이 토픽이라는 값은 저희가 직접 이 플로우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 그냥 랜덤하게 설정해주고 누를 때마다 실제로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랜덤한 그런 그 숫자를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진 숫자를 메시지 오브젝트의 페로드 속성에 넣어서 여기 노드 그다음에 여기 노드에 흘려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생성된 값은 이렇게 디버그 윈도우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똑같은 값을 validator라고 하는 펑션 노드 지금 저희가 뭐 펑션은 제가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딩 해가지고 이게 유효한 값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로직을 거쳐서 유효하지 않는 값 여기는 지금 뭐 예제를 위해서 그냥 3이라 놓고 하는 그 값으로 지금 하드코딩을 해놓은 건데요. 3이 넘어가는 값이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넘겨 리턴 메시지가 결국엔 이 다음 노드로 넘기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3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냥 사라지고 이 플로우 타고 여기 표시면 될 거고요. 3이 넘어갈 때는 여기에서도 표시가 되겠지만 이 베리데이터에서 그 다음 노드로 넘어가서 뭔가 처리하는 건데 그 처리하는 거 자체가 이메일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노드 보시면은 실제로 메일 서버 SMTP를 설정하고 자기 사용자 계정을 넣어서 내가 이메일을 발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메일을 발송할 때는 기본적으로 message.payload에 있는 값 자체가 이메일 바디가 되고 여기 당연히 받는 사람 설정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페이지 네, 여기 써놨네요. 실제로 이 이메일 노드의 그 요 해설을 보시면 헬프 메시지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지메일 같은 거 연동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텐데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사용자 인증을 할 때 이게 임의의 어플리케이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이메일 발송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보안 등급을 낮추는 그 구글의 설정이 있는데요. 그걸 꼭 해주셔야지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도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좀 생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뭔가 그냥 트리거를 하는 그런 인젝터 노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랜덤한 그런 온도 값을 좀 만들었습니다. 온도 값을 만드는데 온도 값뿐만이 아니라 온도 값은 제가 예를 들어서 0에서 40 사이의 임의 값을 뒤에다가 이제 단위 도시를 붙여서 스트링 값을 저희가 만들고요. 그다음에 롱기튜드, 레티튜드 값을 만들고 실제로 마커에 표시할 이름을 네임이라고 석상에다가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을 여기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노드, 즉 이 멤버드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요, 값이 올 때마다 실제로 그 지도 위에 마커로 그 값을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도 그 백그라운드 도구는 게 이제 접속이 됐을 때 이제 커넥티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 랜덤하게 생성된 값을 이렇게 디버그 노드에도 뿌려주고 그 똑같은 값을 이렇게 지도 노드에다가 흘려 보내가지고 지도상에다가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지도 설정은 제가 여기다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웹패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시면 노드레드가 로컬호스트 1880에서 돌고 있는데
이 뒤에다가 월드맵이라고 해서 지금 패스를 넣고 브라우저 새 창을 열어서 접속하게 되시면 실제로 구동되고 있는 월드맵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이 데이터 플로우는 이 노드레드 요 창, 메인 창에서 지금 이 디버그 윈도우로 보시는 거고, 실제로 이 지도로 오는 데이터는 이 지도를 이게 웹에서 접속하는 월드맵이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간단한 그 지도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는 사실 엄청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게이지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랜덤한 숫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초마다 생성되는 값을 표현해주는 게이지랑,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3초마다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에버리지 값을 만들고, 그 에버리지 값을 3초에 한 번씩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게이지가 움직이는 이런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를 제가 지금 플로우를 올려드린 거고요. 여기는 설정을 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녀석들은 네, 지금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탭이라고 하는 개념과 탭 안에 이러한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각각의 위젯들을 이제 추가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거 자체는 아까 지도처럼 별도의 지금 노드레드 서버의 패스, 즉 UI라고 하는 그 패스로 접속을 하셔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레드를 편집하는 창이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월드맵은 기본적으로 월드맵이라고 하는 패스로 따라 접속을 브라우저를 하셔야 되고, 대시보드는 이 UI라고 하는 이 패스로 접속을 하시면 실제로 이런 값들을 대시보드로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써져 있고요. 네, 다음에는 노드레드를 한 2시간짜리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그 앱들을 그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시간이 충분할 줄 알고 제가 지금 이거 파일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열어드리면서 각각 설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센싱 데이터 모니터라고 해서 앞에서 뭔가 값을 일정 값이 넘어갈 때 실제로 이메일로 알럿 보내주는 거, 그거를 조금 확장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 두 개의 그 큰 메인 플로우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는 네, 그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노드레드의 여러 가지 좋은 노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저희는 원엠템 어플리케이션을 노드레드로 쉽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엠템 인터페이스, 저희가 상반기 교육부터 쭉 했던 원엠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들을 노드레드로 어떻게 접목해서 앱을 만들까를 사실은 제가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제안을 한 건데, 그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센싱 데이터를 모니터한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한 민맥스 값이 있는데 특정한 민맥스 값을 벗어날 때 나는 그것을 내가 감지를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이메일로 보내주고, 값이 넘든 안 넘든 모든 데이터들을 내가 로깅해서 CSV 파일로 내가 로컬 파일로 쓰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기계학습으로 쓰든 말 그대로 그냥 로그 데이터로 쓰든 이런 것들을 노드레드를 직접 한번 해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MTM 플랫폼에 저장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내가 구독에 의해서 통지받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직접 노드레드로 구현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의 플로우는 어쨌든 간에 민맥스 값 가지고 실제로 한다고 했고, 여기 예제에서는 민맥스 값 자체도 또 다른 원MTM 리소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폴트 현재 설정되는 민맥스 값을 읽어오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개의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센서 URL을 리스트로 지금 설정을 해놨고, 그것들을 이제 파싱하고 원MTM, 그러면 예를 들어 3개의 센서 URL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3개의 센서를 내가 각각 읽어서 초기 설정 데이터를 각각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 헤더도 넣고 지금 받았던 것들을 이제 파싱한 다음에 내가 3개의 메시지로 그 만들기 위해서 분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스플릿 노드도 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는 뭐가 플로우가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3개의 URI 설정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3번의 메시지로 이렇게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 3개의 리트리브 리퀘스트가 이제 원액된 플랫폼으로 가서 초기 설정들을 읽고 그 값을 제가 이제 파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인해서 뭔가 좀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시간 이벤트들이 이제 오게 되면 방금 읽어서 설정한 그런 민맥스 값들을 센서 값별로 내가 파악을 해서 실제 센싱 데이터들을 그 센서마다 설정된 민맥스 값이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를 그 밸류 필터를 하고 벗어나게 되면 이메일 발송하고 화면에다가도 그 디버그 윈도우에다 표시를 해주고 그거랑 상관없이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CSV 파일로 로깅을 하는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민맥스 값을 센서마다 리소스로 기록해 놓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보통 민맥스 값은 저희가 서비스를 쓰다 보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민맥스 값이 만약에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 자체도 사전에 구독을 해서 통지 메시지를 받고 변경된 설정 값 자체도 내가 방금 처음 한번 읽어왔던 그 설정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설정된 값을 플로우 안에서 내가 글로벌리 관리하면서 이벤트가 올 때마다 새로 변경된 미맥스 값으로 내가 얼럿하고 로깅하는 이런 것들을 짤 수가 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이런 비슷한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힌트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은 제가 만든 플로우 파일을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IoT 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이제 기계학습들 이제 많이 만들고 이제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고, 원입된 플랫폼이 IoT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시간 데이터들을 뭐 외부에서 땡겨와서 저장을 하든 아니면 센서에서 직접 그런 리포팅을 하든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결국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어떤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웨더 데이터는 공공 API에서 1시간마다 한 번씩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의 데이터는 말 그대로 주차면에 드나들 때마다 이벤트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정 피리어딕한 데이터도 아니고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학습용 데이터로 내가 피처를 내가 구축할 때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내가 어떤 데이터든 하나라도 생기면 그 전에 라스트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이벤트 데이터를 취합해서 CSV로 쫙 쌓고 싶은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한번 샘플 플로우로 만들어 본 거고요. 처음 값을 한번 쭉 읽어오는 거가 한 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런 녀석들에서 데이터가 노티피케이션으로 전달이 될 때 노티피케이션을 MQTT 인으로 받아서 해당한 데이터들을 파싱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처음 읽어온 데이터 혹은 마지막에 여기로 왔던 데이터들에 갱신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하나의 셋으로 조인해서 새로운 데이터 셋들을 결국에 데이터셋의 모든 새로운 그런 로우들을 CSV를 만들어 가지고 로깅하고 그러면은 쭉 시계열 데이터들이 모든 피처에 의해서 피처의 데이터들이 쌓이는 결국 그 데이터를 이제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ML 데이터 로그라고 한번 좀 지어봤고요. 이런 것들도 이런 식의 플로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일종의 뭐 힌트고 어떻게 보면 좀 과제니까 직접 흥미를 느끼신 분들은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해본 건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 게이지 2개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시계열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꺾어선 그래프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그 저희가 요 인젝트 노드에 있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혹은 여기 인젝트 노드에다 타이머를 설정해가지고 일정 시간 간격마다 트리거를 해서 랜덤 펑션을 동작하게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이 UI 버튼이 있는데 요겁니다. 말인즉슨 대시보드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놓고 대시보드에 버튼 그 누르는 프레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요 녀석을 트리거를 해서 이거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하는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 노드레드 플로우 편집하는 화면에서 내가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시보드 화면에서 내가 제너레이트라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데이터가 신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예를 들어 3초에 한 번씩 에그리게이션 돼가지고 평균값이 여기 표시되고 그래프에도 표시되고 신규 값이 이렇게 지도에도 표시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월드맵이라고 하는 그 노드를 실제로 대시보드에다가 약간 인베드하는 HTML 템플릿 도구를 좀 써야 되는데요. 이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름만 좀 보고 구글링을 조금 해보시면 이 정도는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요거는 저도 한번 해보고 좀 교환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요거 지금 진동 센서 배송이 좀 늦게 와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요거는 제가 아마 다른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요것도 같이 좀 올려드릴까 하고요.
제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집에 저희가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는데 건조기는 그 IoT 기능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에 조금 복잡한 절차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 만들고 하면은 건조기가 끝났을 때 제 핸드폰에 알림이 오는데요. 세탁기는 저희 집에 있는 게 좀 옛날 거라서 그런 IoT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여기다가 진동 센서를 달아가지고 진동 센서 데이터를 1초마다 애그리게이션해서 에버리지를 내고 얘들 일정 시간 간격 동안 일정 데이터 스레시홀드 아래에 있으면은 세탁기가 끝났다라고 하고 그거를 이벤트로 발생하자. 이벤트를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지메일로 발송을 하든 아니면은 카카오 쪽에도 사실 API가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카카오 API를 해서 지금 실제로 카카오 내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든 요거를 한번 좀 이쪽 부분 좀 해놨는데 이거 센서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연동 못해서 아직 뭐 교환에다 담지 못했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표에서 하나 말씀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진동 센서는 말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서 몇백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라즈베리 파이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 요즘에 그 라즈베리안 그 배포되는 걸 보면은 노트레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설치된 버전에는 그 PC 버전에는 없는 그 여러 가지 GPIO들을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노드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여기 캡처에다 넣지는 못했는데 그 노드를 끌어다가 더블 클릭하게 되시면 실제로 내가 요 센서들을 내가 GPIO 몇 번 핀에 연결했는지 몇 번 핀의 것의 이벤트를 내가 리슨할 건지 그냥 그 설정해서 그냥 클릭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GPIO 핀으로 넘어오는 데이터들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다음 노드에다가 message.payload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주고 그걸 파싱해서 뭔가 정말 소스 코드 몇 줄이면은 모비우스라고 하는 플랫폼에다가 그 데이터를 실어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보시면 정말 좀 재미있는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